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지퍼락이든지 아니면 뭐 분배할 수 있는 거에 넣어놓으면 나초도 보통 이제 큰 백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먹다가 질리면 끝낸단 말이에요. 종료하는 시그널을 질리면 끝낸다가 아니라 몇 개 먹고 끝낸다도 아니고 내 눈앞에서 이 정도 양이면 끝이다 라고 하는 끝낼 지점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네. 꺼낸 김에 보부상 가방 이런 것도 좋죠. 이게 그 비닐 있으면 이렇게 쭉 그으면 잘리면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플라스틱 중간에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이렇게 찢어지는 건데 이런 봉지 과자 같은 류는 중간중간에 잘라 놓으면은 마치 소분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 저 커피도 좀 이렇게 나눠서 먹거든요. 제 커피를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 시즌이 되면 커피 양 조절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순간순간 커피가 먹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커피를 사서 이런 작은 텀블러 같은 걸 팔아요. 이게 아마 한 200ml 정도 될 것 같은데 240ml. 분배를 해서 담아 놓으면 아침에 좀 먹고 또 점심 때 또 조금 먹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먹게 되면 약간 조절하면서 먹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나를 믿지 말라. 미래 나를 믿지 말고 현재의 내가 관리를 해줘라. 10개 이런 거 안 돼요. 10개 이런 거 말고 처음부터 나초를 사서 나초를 분류를 해놓으시는. 저는 계속해서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라면 양도 맥주도 계획을 해놓는다. 오늘은 나초의 맥주를 먹을 거야 하고 먹었을 때는 즐길 수가 있는데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라고 먹게 되면 다음날 후회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계획 안에 넣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횟수 줄이는 팁은 아까 맥주 퐁당퐁당 하는 것처럼 나초도 퐁당퐁당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민 사연이에요. 스트레스 받거나 늦은 밤 퇴근하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걸 잔뜩 사옵니다. 과자보다도 육가공유를 먹으면 몸에 바로 반응이 오는데 왜 그런 음식들이 맛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여쭤봤어요. 어떤 육가공품들을 드시냐? 편의점에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꼬치류나 닭가슴살 제품들. 맛은 없지만 단 거는 먹기 싫고 너무 짠 거는 싫은데 감동란은 지겹고, 그래서 이걸 고르게 됩니다. 밤 늦게 고기에 가까운 걸 먹으며 소소하게 일탈하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은 되게 간편하게 드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것 같다. 이분도 우리가 이제 내 욕구가 뭔지를 봐야겠죠? 그랬을 때 내가 집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뭔가 보상하고 싶어서 짠 음식이 대변된 건지, 그러니까 다른 욕구로 대체해도 되냐, 꼭 그런 음식이어야 만족스러운지를 체크를 해서 나의 이 보상 욕구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그냥 아쉬운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다 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이고 종종 좀 조언을 드리는데요. 사고 안 먹는 방법도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방법이 통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면 무조건 집에 가서 다 먹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구매해서 창고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면 덕후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좀 그런 방법들을 썼어요. 왜냐면 나의 욕구는 그거를 사고 뿌듯함을 느끼고까지였거든요. 안 먹어도 그만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꼭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이분이 얘기한 사연 내용 중에서 좀 짚어볼 게, 단 것보다 짭짤한 거. 왜 우리는 좀 짭짤한 걸 스트레스 받을 때 고를까?
일단 첫 번째 가설은요. 저널 오브 헬스 사이콜로지라는 데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짠 음식에 대한 갈망이 높다.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콜티솔의 양이 감소해서 짠맛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짠맛이요. 꽤 많이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짠맛을 원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단짠을 먹거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드세요. 매운 음식인데 짜지 않은 매운 음식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라면을 갈망한다 아니면 떡볶이를 갈망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짠 거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곤할 경우 짠맛을 찾는다. 수면 부족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다 보니까 짠 음식을 찾는 경우들이 있고 굉장히 피곤할 경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나온 가설들이랑 관련해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다음에는 우리 이 웹케미가 좀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다음에 3번째로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저희가 또 쭉 한번 봤어요. 보통 육가공품 편의점에서 고를 수 있는 거랑 이제 고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방은 조금 더 적을 수 있는데 단백질은 고기로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높죠. 단백질의 양은 거의 차이가 절반인 것 같아요. 고기의 절반. 고기가 예를 들어 100g에 단백질이 25g이다라고 하면 소세지류는 10g, 15g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지방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먹는다면 이번에도 얘기하지만 계획을 하는 게 낫다. 네. 계획을 하는 것이 충동적으로 먹는 것보다 낫다. 좋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먹는 거에 의의가 있다면 이성적일 때 이런 걸 골라서 미리 사놓는 거죠. 집에 와서 하나씩만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미리 계획을 하는 거라면 저녁을 먹을 때 오늘 내가 야식을 먹겠구나. 야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야식을 먹자. 야근에 대한 보상으로. 라고 아예 묶어서 생각을 해버리는 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어차피 먹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다 안 좋아요.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차원으로도 그렇고 먹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가 제일 안 좋은 페어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육가공품을 고르면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은가?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일단 지방 함량이 낮은 육가공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육가공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좀 높아요. 제일 낮은 거는 200mg인데 높은 거는 500mg까지도 있거든요. 좀 나트륨이 낮은 육가공 제품을 고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편의점 음식 중에 그 고기틱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스트링치즈, 육포나 건어물, 어묵밥, 크래미, 닭가공품 여러 가지 가공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가공품들을 돌려가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을 거라면 잘 골라서 계획해서 먹고요. 먹지 않을 거라면 최대한 쉽게 안 먹는 방법들을 만들어줘야지 좋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은 손이 닿는 곳에 둬야 되고요. 자제하고 싶은 거는 먹기 어렵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내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까먹으면은 이렇게 필로 넣고 다니잖아요. 먹기 쉽게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네. 계획을 하는 것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고민 상담소는 사연 3가지를 가지고 다뤄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들어온 다른 사연들도 기대를 해주시고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뉴트리셔스 인스타그램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또 정보를 좀 물어보면서 고민 상담소의 풍성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셔스 식사 고민 상담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소 때 뵙겠습니다. 안녕.